아, 너무 예쁘다. 그래, 이렇게 꾸며야 되는데. 또 무슨 책을 보고 계시나요? 교수님. 이제 저 책 보는 모습 많이 익숙하시죠? 많이 익숙합니다. 네. 오늘은 실내 장식책 좀 보고 있었어요. 요즘에 또 건설다방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좀 구상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또 그런 공간이 있죠. 네. 내가 그 공간 안에 있는 것 자체로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혹시 어렸을 때 그런 놀이 해보셨어요? 이렇게 이불을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얼마나 포근하고 또 편안함을 느꼈었던지. 저희 집엔 뒷동산에 동굴이 있었어요. 그냥 동굴에 들어갑니다. 편하네요. 엄마가 찾는 소리 안 들려요. 안 들리고 네. 나만의 공간이었어요. 그런 세대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방공호. 방공호 사이드 놀리기 딱딱 그 스텝 바이 스텝이네요. 방공호, 네. 뒷동산 동굴, 그래서 그다음에 이불, 네, 참 이렇게 다릅니다 저희가. 솔직히 이제 그런 무허가 건물들 말고 제대로 세워진 공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안정감을 위해서 계획, 설계, 그리고 또 건설이 된 이런 시설들이 있다는 사실 네. 알고 계셨나요? 그런 곳이 있으면 정말 저는 평생 살 것 같거든요. 오. 네. 자, 오늘은 존재 그 자체로도 정말 힐링,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시설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자, 안정감 있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역시 가장 흔한 것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는 뭐 세모난 건물, 원형 건물 등 다양한 모양의 건물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안정감을 느끼는 거는 아무래도 사각형의 건물이잖아요. 이 네모난게 짓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혹시 테셀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테슬레이션? 너무 어려워요. 근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예. 뭐 우리가 늘 보는 모양이 바로 테셀레이션입니다. 바로 화장실 바닥에 있는 타일처럼 같은 모양으로 쭉 메우는 걸 테셀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테셀레이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원형 건물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도형으로 채일 때 이제 원형이니까 빈틈이 생기겠죠. 있죠. 생기죠. 이 코너예요. 예. 하지만 사각형은 벌써 가성비부터 달라요. 이 모든 사각형의 네 각의 합은 무조건 360도잖아요. 나 벌써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든 공간을 꽉 채울 수 있는 것인데 또한 그 건설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안전, 디자인, 그리고 또 재료의 효율성이잖아요. 삼각형에 비해 가지고 같은 둘레에서 넓이가 더 넓어지니까 경제적으로 시설물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네모난 형태는 구조적으로 이제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무게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가 있어가지고 건축물 그리고 가구 등에서 선호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으로 건물을 짓는 게 또 무게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효율성도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찰 같은 구건축물을 보면은 그 여러 기둥하고 또 석가래가 이제 서로 엮여 있는데요. 이런 건축 방식을 가구식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축 형식 중에는 벽돌이나 돌을 쌓아서 이렇게 축조하는 조적식이라는 게 있고요. 또 벽돌을 쌓으면서 또 그 벽을 만들고 또 콘크리트 벽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합쳐서 우리는 또 벽식 구조라고 불러요. 네. 근데 이 벽식 구조는 벽이 지상의 중력을 이제 정하는 그런 구조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벽이 수직으로 서 있는 구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웬만하면 집이 거의 다 벽식 구조인 거네요? 맞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구조 형식인데요. 이제 벽에 면적이 필요합니다. 중력을 지탱하는 밑부분의 면적도 좀 커져야 하죠. 그래서 벽식 구조에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높은 건물을 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높은 건물들 너무 많잖아요. 마천루 빌딩도 있고 한데 그러면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구조가 필요했겠죠. 예. 그래서 바로 그런 구조를 누군가가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도미노 하우스라는 건물인데요. 1914년에 우리 근대 건축의 3대 거장이라고 하는 르꼬르비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도미노 하우스의 도미노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할 때 막 넘어지고 네. 하는 그 도미노가 도미노.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게 노무스. 도무스는 그 집이라는 형태거든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라틴어에 이노베이션, 네, 합성어입니다. 그게 도미노, 바로 집의 혁신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만든 건물은 기존의 내력벽이 아니라 이 더 단단한 걸 사용한 건데요. 바로 이 철골 기둥 또는 콘크리트 기둥으로 받치고 이제 콘크리트 슬라브를 이렇게 지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아마 전 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 공간에 철골 기둥이나 그 콘크리트 기둥이 하나 이렇게 좀 사용되게 되면은 모양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고 또 꽉 막혔던 답답했던 공간이
시원하게 이제 뻥 뚫리게 되면서 이제 벽이 자유로워지면서 이제 새로운 디자인도 가능하게 됐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많이 건설되는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거, 업무시설, 또 교육시설 이런 신축 건물의 기본 베이스는 대부분 다 도미노 하우스 이런 구조 형식에서 출발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각형의 건설물도 좋지만 왠지 좀 원형의 그 건물이 주는 포근함과 또 편안함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는데 다른 분들도 그럴까요? 아니면 저만 느끼는 걸까요?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예. 사각형 건물보다는 둥그런 원형 건물이 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공간과 구조물의 형식은 동그란 자궁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형 공간은 이 자궁과 둥지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해서 인간들에게 편안함을 준다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느끼는 그렇죠. 거죠. 이 곡선의 이제 심리적인 효과도 있는데요. 이런 둥지 형태는 이제 감싸고 이제 보호하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죠.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이제 들게 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도 높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의료시설이나 또 치유 공간 이런 데는 이 공간에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많이 설계를 하고 그렇습니다. 네,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형 건물이 서산부인과라고 들었거든요. 아, 예, 네. 오래된 산부인과죠. 그렇죠. 네, 네, 이 산부인과 건물을 원형의 곡선 형태로 만들어서 실제로 환자들이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거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뉴질랜드에 있는 그 마오리 부족은 그 유아를 위한 타가 시설 또 역시 이제 마오리족의 전통을 기반으로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엄마의 자궁에 품고 있는 아기와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어서 포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네. 기억나시죠? 네네. 베이징 올림픽의 개폐식이 있었던 베이징 내셔널 스타디움은 새 둥지를 이제 모티브로 설계를 했거든요. 바로 ETFE, 이게 좀 어려운 또 용어인데 에틸렌 테트라 플로로 에틸렌, 이게 바로 어떤 에어 쿠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이런 것들을 넣어서 비바람에 강하고 또 채광이 가능한 유연한 구조로 만들었고요. 규모한 그 8에 또 내준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직선 형태의 시설물을 만들 때랑 원형 형태의 시설물을 만들 때랑 건설 공법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 뭐 가장 큰 차이로는 곡면 거푸집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푸집. 거푸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거푸집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우리 공부도 했을 것 같은데, 거푸집이라는 거는 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일정한 형태나 크기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이제 부어 넣어서 제대로 강도에 이렇게 이를 때까지 양생하고 지지하는 이제 가설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거푸집은 공사가 끝나면 이제 사라지는 그런 구조물인데, 이 곡선 거푸집은 좀 유연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성형이 좋은 그런 거푸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종이로 거푸집을 만들기도 했고요. FRP는 이제 피부 레인포스드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서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건데요. 또 철제 거푸집 같은 거 사용할 수 있죠.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렇죠. 네, 공면을 거푸집이 만들기 있네요. 위한 그런 거푸집입니다. 그 저희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제 그 건물 지을 때 보면 거푸집이 다 나무였잖아요. 예. 나무 됐고 그 이제 콘크리트 부어 그렇죠. 가지고 네, 나무 떼내고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그 거푸집 말씀하시는 거죠? 아, 예. 저는 그게 거푸집인지도 모르고 그 어렸을 때 네. 동네 공사장에서 우리 저 동네 친구들하고 네. 그 몇 개 이렇게 꺼내다가 철컹철컹? 탁구대를 만들었어요. 어머나 어머나. 근데 탁구공이 너무 안 뜨는 거예요. 네. 이게 시멘트에 붙어가지고. 붙기도 하고 이게 낡았기 때문에 돌려놓으셨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공소시효가 끝난 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경찰청. 그 거푸집이 이제 그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나무 합판, 평면 합판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사각형, 원형 뭐 여러 가지도 쓰이고 있고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식물과 개미집을 모티브로 건물을 세운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아니 우리 저기 거푸집 소년 형님, 이런 건물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생태 모방 건설 들어보셨어요? 생물에게서 이제 아이들을 얻어서 물건을 만들거나
건물을 짓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자연과 통섭한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기술은 제가 건설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이 다른 곳에서도 이제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955년도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서 식물 독고마리, 이 독고마리 가시를 모방해서 작은 돌기를 가진 잠금 장치를 만들어냅니다. 독고마리 같은 경우는 쩍쩍 달라붙거든요. 이게 뭐냐? 벨크로요. 일명 찍찍이. 가 발명된 것이 대표적인데, 또 이제 식물 광합성을 모방한 태양열 전지판도 있고, 또 흑동골의 지느러미에 붙어 있는 혹을 모방한 수중 터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 생태계에 있는 그 동식물의 형태를 따서 사물을 만드는 거네요. 네. 그 디테일하게 조금 들으니까 더 알 것 같은데, 건설에도 전체적인 모양을 따라한 게 아니라 이런 디테일한 기술을 가져온 게 또 있을까요? 네, 참 많아요. 연잎 아시죠? 연잎. 네. 연잎 표면에 이제 자기 정화 능력을 모방한 페인트, 또 자정 유리, 그다음에 도토리 거위벌레 큼턱 구조를 응용한 확공형 드릴 장치. 그 밖에도 뭐 생태 모방 기술 사례는 무궁무진하죠. 도토리 벌레 뭐 이런 건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요. 턱을 뭐 이용하고. 네. 이 생태 모방 기술을 이용한 시설물도 많아요. 그 얼마나 모방을 잘했는지 이 성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물총새 부리와 머리를 모방해서 이 소음을 줄인 게 바로 일본 신칸센 고속열차, 볼렛 트레인이라고 하죠. 총알 열차요. 또 흰개미집 환기 시스템을 모방한 짐바브웨 이스트게이트 센터. 특히 이제 짐바브웨 이스트게이트 센터 같은 경우에는 흰개미집의 온도 조절 시스템을 적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에어컨 없이도 일정한 온도가 1년 내내 유지된다고 하죠. 저희가 이제 자궁의 모양을 딴 원형 시설물 얘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렇네요.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시설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장님은 아마 지난 시즌에서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기억나는 게 뭐 있을까요? 제가요. 심리적 안정감. 제가요. 뭐죠? 뇌 현상을 뇌 현상. 같이 함께 연구하는. 신경 건축학이요. 네, 저 배웠었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모범 학생인데, 모범 사장님. 시즌 1 때 그 신경 건축학을 잠시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요. 시즌 2에서는 건설업계에서 이제 이게 얼마나 깊이 이렇게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 건축학이 우리 건설업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건설은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 추억도 만들게 하는데요. 저는 이 바닷가 방파제에 서 있는 등대에 가면 이렇게 뭔지 모를 몽글몽글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건설다방 식구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억, 또 추억을 남겨준 공간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공간을 댓글로 적어서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건설다방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 끝내라도 떠나볼까.